스산한 가을바람이 낡은 아파트 창틈으로 스며들던 오후, 68의 박은혜 여사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하염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수십 년간 분필을 쥐었던 손은 이제 뜨개질 바늘조차 버거워 보였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유일한 아들 정수마저 결혼 후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였다. 북적이던 교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아득한 꿈결처럼 느껴지는 날들이었다. 이리 살다 쓰러지는 게 인생인가? 텅 빈 집안의 적막은 그녀의 마음에 생채기를 냈다. 얼마 전 정수가 새 스마트폰을 사주며 깔아준 SNS 앱이 문득 떠올랐다. 어머니, 심심하실 때 친구분들하고 연락도 하시고 좋은 글도 보세요. 아들의 성화에 마지못해 가입만 해둔 상태였다. 복잡한 기능이며 외계어 같은 젊은이들의 대화는 그녀에게 버거운 숙제와 같았다. 화면을 끄려던 찰나 새로운 친구 요청이라는 붉은 점이 눈에 들어왔다. 강지훈. 낯선 이름 옆에는 뉴욕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부드러운 미소의 중년 남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국적인 풍경, 세련된 옷차림,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 나 같은 노인에게 왜? 의아함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프로필에는 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자라는 간략한 소개글이 적혀 있었다. 정갈하고 지적인 문장이었다. 박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홀린 듯 수락 버튼을 눌렀다. 어쩌면 이 무료한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생길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 안녕하세요, 박은혜 선생님. 고결한 교직에 평생을 헌신하신 선생님의 프로필을 우연히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친구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여 결례가 되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수락 버튼을 누르자마자 도착한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정중하고 따뜻했다. 박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선생님이라는 호칭, 고결한 교직이라는 표현이 얼마 만에 들어보는 찬사인지 잊고 지냈던 자존감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날부터 강지훈은 박은혜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서울의 아침 공기는 맑은가요? 이곳 뉴욕은 은혜님의 온화한 미소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와 같은 다정한 인사 메시지를 보내왔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따뜻한 말로 하루를 마무리해 주었다. 박은혜가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면 그는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그녀가 교사 시절 겪었던 애환을 털어놓으면 깊이 공감하며 위로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벗처럼, 때로는 듬직한 아들처럼 느껴졌다. 박은혜는 강지훈과의 대화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낙이 되었다.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의 프로필 사진을 보며 젊은 날의 설렘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박은혜가 좋아하는 오래된 가곡이나 시를 기억해 두었다가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언급하며 그녀를 놀라게 했고, 때로는 그녀가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꿈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은혜님은 참 고운 마음을 지니셨어요. 그런 분이 왜 지금까지 외롭게 지내셨는지 안타깝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메마른 박은혜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강지훈은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뉴욕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유망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요즘 추진 중인 필리핀의 태양광 에너지 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정부 지원도 확실하고 무엇보다 환경을 살리는 보람 있는 일이지요. 성공하면 은퇴 후 필리핀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은혜님과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 제 작은 꿈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계획서라며 화려한 그래프와 사진으로 채워진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보내주기도 했다. 박은혜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원대한 포부에 왠지 모를 경외감마저 느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를 친구로 생각해주다니 꿈만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강지훈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은혜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필리핀 프로젝트에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부담되신다면 절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처럼 확실하고 의미 있는 기회를 가장 먼저 은혜님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그가 제시하는 미래는 눈부신 황금빛으로 채색된 듯했다. 박은혜는 망설였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아껴 모은 돈, 남편이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유산이 전부였다. 함부로 위험한 곳에 투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실망한 듯한 침묵, 저를 믿지 못하시는군요 라는 낮은 속삭임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를 이토록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인데 그의 호의를 거절한다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게다가 그는 원금은 물론이고 최소 연 20%의 확정 수익을 보장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와 안전장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박은혜는 다음 날 아침 남편의 기일마다 찾아가던 절에 놓아두었던 예금 통장을 찾아 은행으로 향했다. 장구의 젊은 은행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어르신, 요즘 신종금융 사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외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라고 조언했지만 박은혜는 괜찮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니 걱정 마세요. 라며 손을 저었다. 그녀는 퇴직금의 일부인 2천만 원을 강지훈이 알려준 필리핀 현지 법인이라는 낯선 이름의 계좌로 송금했다.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강지훈과의 약속된 풍요로운 노후, 그것은 그녀의 잿빛 같던 남은 생의 한 줄기 무지개처럼 느껴졌다. 송금 후 일주일이 지났을까 강지훈에게서 평소보다 한 톤 높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은혜님, 우리가 해냈어요. 첫 번째 투자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은혜님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박은혜의 통장으로 해외 투자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럴 수가. 정말이구나. 박은혜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나 비볐다. 강지훈은 약속을 지켰고 그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제 그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의 불안감마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삶에 나타난 행운의 여신이었고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과 경제적 궁핍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 후로 강지훈은 한두 달 간격으로 투자 수익금이라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돈을 박은혜에게 보내주었다. 박은혜는 그 돈으로 평소 갖고 싶었던 작은 장신구를 사기도 하고 아들 정순의 식구들을 불러 외식을 하기도 했다. 정수는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보며 내심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돈의 출처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어느 주말 어머니 집을 찾은 정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박은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강지훈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뉴욕에서 큰 사업을 하는 성공한 사업가인데 자신에게 얼마나 자상하고 사력 있게 대해주는지, 그의 사업이 얼마나 유망하고 안정적인지 마치 꿈을 꾸듯 설명했다. 정수는 어머니의 들뜬 표정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비현실적인 고수익 약속에서 불길한 냄새를 맡았다. 그는 인터넷에서 노년층 대상 온라인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수법 등을 검색해 보았고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거 다 사기예요. 세상에 어떤 사업가가 생판 모르는 노인한테 그렇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겠어요. 어머니 돈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고요. 박정수의 절박한 외침에도 박은혜는 귀를 막았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강지훈을 음해하려는 아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막말을 하니? 지훈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가 네 살림 차려나간 뒤에 이 늙은 어미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준 사람이 지훈 씨 말고 또 누가 있었니?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원망 서린 눈물은 비수처럼 박정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죄책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답답함이 뒤섞여 폭발할 것 같았지만 이미 강지훈이라는 존재에 깊이 세뇌된 어머니의 믿음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모자 사이의 골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 강지훈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더욱 교묘하게 박은혜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박은혜가 아들과의 다툼을 울먹이며 털어놓자 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말했다. 역시 정수 씨가 우리의 순수한 관계를 오해하고 방해할 줄 알았어요. 은혜님, 우리는 서로를 더욱 굳게 믿어야 합니다. 주변의 근거 없는 비난과 시샘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들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은혜님 곁을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의 달콤한 위로와 맹세는 박은혜에게 더욱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었고 그녀는 이제 아들마저도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박은혜는 오직 강지훈만이 자신의 편이라고 굳게 믿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올 무렵 강지훈에게서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에 연락이 왔다. 은혜님, 정말 큰일 났어요. 저희 필리핀 태양광 단지 조성 사업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현지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변경으로 인해 긴급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예요. 은혜님,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수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제발 저를, 우리의 미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거의 울먹이며 애원했고 심지어 만약 이 사업이 실패하면 저는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님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라는 말로 그녀의 불안감을 극대화했다. 박은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강지훈의 절망적인 목소리, 그가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를 돕고 싶었다. 아니, 도와야만 했다. 그가 무너지면 자신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강지훈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퇴직연금과 남편이 평생 아껴 모아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던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혀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박은혜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대출 담당 직원은 그녀의 불안한 표정과 거액의 대출금 용도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캐물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박은혜는 아들 사업 자금으로 필요하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돈을 마련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강지훈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와 함께 맞이할 황홀한 미래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만이 가득 차 있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강지훈이 알려준 새로운 해외 계좌로 송금되었다.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주 잠깐이었지만 액정 화면 위로 남편의 인자했던 미소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여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겠지?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애써 외면했다. 송금을 마친 후 박은혜는 초조하게 강지훈의 연락을 기다렸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와 함께 꿈꿔왔던 행복한 나날들만이 펼쳐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강지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가 알려준 뉴욕 사무실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흘러나왔고 매일같이 애정어린 메시지를 보내오던 SNS 계정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라는 차가운 문구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니, 그럴 리 없어. 분명 무슨 착오가 있을 거야. 그는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박은혜는 미친 사람처럼 밤새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칠흑 같은 침묵뿐이었다. 그녀의 손안에 남은 것은 텅 빈 통장 잔고와 감당할 수 없는 빚, 그리고 산산조각난 믿음뿐이었다. 새하얗게 동이 터올 무렵 박은혜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전 재산, 아니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날려버린 것이었다.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은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아이들 앞에서 늘 정의와 신뢰를 가르쳤던 자신의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위선과 어리석음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자괴감에 몸서리쳤다. 남편의 얼굴, 아들의 얼굴, 그리고 강지훈의 다정했던 가짜 미소가 뒤섞여 그녀를 비웃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다.
박정수가 굳게 닫힌 어머니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것은 그로부터 꼬박 사흘이 지난 뒤였다. 며칠째 전화도 받지 않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넋이 나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어머니의 처참한 모습에 숨이 멎는 듯했다. 집안은 냉굴처럼 차가웠고 식탁 위에는 곰팡이가 쓴 빵 조각과 말라비틀어진 과일이 어지럽게 뒹굴고 있었다. 어머니의 입에서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강지훈, 내 돈, 사기꾼이라는 웅얼거림을 통해 박정수는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뒤늦은 후회와 자책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그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어머니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렸더라면. 박정수는 곧바로 어머니를 대신해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사이버 수사팀의 김진우 형사는 30대 중반의 젊지만 냉철하고 경험이 많아 보이는 베테랑이었다. 그는 박은혜의 진술을 듣는 내내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님,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피해 연령층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외로우신 어르신들의 감정을 악랄하게 이용하는 거죠. 김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피해자를 향한 깊은 이해와 범죄에 대한 확고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박은혜가 강지훈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기록, 송금 내역, 강지훈이 보내주었던 가짜 사업 자료와 신분증 사진 등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범인이 사용한 계좌는 전부 자금 세탁용 대포 통장이고 IP 주소 역시 여러 국가를 경유하도록 조작되어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신분증도 모두 도용되었거나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적인 국제 사기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 형사는 박은혜에게 어머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놈들이 인간의 감정을 악용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인을 검거하거나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현실적인 상황과 함께 수사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의 진솔하면서도 단호한 말 한마디가 박은혜에게는 신락 같은 위안과 함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주었다. 수사는 예상대로 난항을 겪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도 그가 보내준 사진 속 인물도 모두 허상이었다. 그가 사용했던 SNS 계정은 이미 완벽하게 삭제되어 어떠한 디지털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박은혜가 송금한 거액의 돈은 여러 개의 유령 계좌를 거쳐 이미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의 암호화폐 거래소 등으로 빠져나간 뒤였다. 김 형사는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유사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며 범죄 조직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거대한 익명의 벽에 부딪히는 듯한 무력감을 느껴야 했다. 박은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평생 모은 재산뿐만이 아니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믿음, 세상에 대한 희미한 희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마지막 남은 존엄성까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기분이었다. 밤에는 강지훈의 다정한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가를 맴도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텅 빈 집 안에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식욕도 완전히 잃어 몸은 해골처럼 야위어갔고 한때 아이들 앞에서 낭랑하게 울려 퍼지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그녀의 시간은 마지막 송금 버튼을 누르던 그 끔찍한 순간에 영원히 멈춰버린 듯했다.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정수는 다니던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매일같이 어머니 곁을 지켰다.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억지로라도 죽을 떠먹였으며 햇볕을 쬐어야 한다며 휠체어에 태워 아파트 단지 산책을 나섰다. 그는 지난날 어머니의 외로움과 고통을 방치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보살폈다. 그의 진심 어린 간병과 눈물 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박은혜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감정을 잃어버린 인형처럼 혹은 깊은 심해 속에 가라앉은 난파선처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차갑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창밖 세상에는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박은혜의 집 창가. 아들 정수가 가져다 놓은 작은 제라늄 화분에서 어느 날 아주 작은 연분홍색 꽃봉오리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 처음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박은혜였지만 며칠 동안 미동도 없던 그 작은 봉오리가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꽃잎을 펼치려는 끈질긴 생명력이 그녀의 흐릿한 시선에 문득 붙잡혔다. 아주 작은, 정말 아주 작은 생명의 몸짓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메마른 손을 뻗어 그 보드랍고 여린 꽃잎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미세한 온기였다. 그날 이후 박은혜에게 아주 미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제라늄 화분에 물을 주었고 아들이 차려준 아침 식사를 한두 숟갈이라도 스스로 뜨기 시작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횟수도 조금씩 줄어들었고 아주 가끔이지만 창밖에 지저귀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여전히 강지훈의 악몽 같은 그림자는 불쑥불쑥 그녀를 괴롭혔지만 예전처럼 속수무책으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지는 않았다. 제라늄 꽃봉오리가 매일 조금씩 부풀어 오르듯 그녀의 내면 어딘가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싹이 힘겹게 돋아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진우 형사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다. 어머님, 저희가 끈질기게 추적해온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을 비롯한 일당 일부가 오늘 새벽 필리핀 현지 경찰과의 공조작전 끝에 검거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님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인물은 아직 해외에 도피 중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번에 검거된 조직원들로부터 중요한 단서들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어머님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형사의 목소리에는 작은 흥분과 함께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박은혜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범인이 잡힌다고 해서 잃어버린 돈이 돌아오는 것도 산산조각 난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이 아주 끝나버린 것은 아니라는 정의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작은 위안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가슴을 아주 조금 녹여주는 듯했다. 그날 저녁 박은혜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만년필과 빛바랜 편지지를 꺼냈다. 그것은 남편이 생전에 그녀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을 글로 표현해보라며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쥐고 하얀 종이 위에 자신의 이야기를 한자 한자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믿음, 강지훈의 달콤했던 거짓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 찾아온 지독한 절망과 고독. 하지만 그 글의 마지막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단단한 다짐이 함께 새겨지고 있었다. 다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며칠 후 박은혜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담아낸 글을 푸른 하늘이라는 익명으로 한 온라인 노년층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거나 혹은 주변에서 피해 사례를 접했던 사람들의 수많은 댓글과 공감, 그리고 진심 어린 위로가 이어졌다. 어떤 이는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는 그녀의 글을 통해 큰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박은혜는 자신의 처절했던 고통과 상처가 역설적이게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빛과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아주 오랜만에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찾아가는 아주 소중한 첫걸음이었다. 여전히 박은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칼로 도려낸 듯한 상처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강지훈의 배신과 그로 인한 상실감은 아마 평생 동안 그녀를 따라다닐 그림자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 속에 자신을 가두어두지 않기로 했다. 창가에 놓인 제라늄은 이제 활짝 만개하여 연분홍빛 자태를 뽐내며 은은한 향기를 집안 가득 퍼뜨리고 있었다. 박은혜는 그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작은 꽃을 한참 동안 몰차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주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아주 작은 빗줄기를 발견한 사람처럼.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스마트폰 화면 속 거짓된 속삭임 대신
현실 속의 작지만 진실된 온기들을 붙잡고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자신의 남은 생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멈추었던 시간은 그렇게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다시 희망을 향해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